예, 지금까지 그 자바스크립트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크게 봐선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계산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90%는 이걸로 다 작업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몰라도 되는 것들이고요. 앞에 것만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BT 연산자 몰라도 됩니다. 쓸 일 없습니다. 시프트 연산자 쓸 일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조건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C수업에서는 앞에 것만으로 한 주 했어요. 3시간 했어요. 네, 지금 3배의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건문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걸 비교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명령을 수행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조건문은 if, 스위치 케이스라는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습니다. if 하나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지저분한 정도가 틀릴 뿐이고요. 또 if도 크게 봐서 참인 조건만 처리하는 if가 있고요. 거짓인 조건까지 처리하는 if, else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쉽습니다. 기본 틀만 외우면 되고요. 우리 복잡한 프로그램 짤 거 아니거든요. 단순한 거 짤 거니까 거부감 없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조건문 if, else 뭐 계속 나오네. 맞아. 이게 답니다. if문은. if문이 세 가지가 있고요. if 또는 if else 두 가지 명령을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if는 어떤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요거죠. 그 조건식에 맞을 때 수행되는 내용만 기술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조건식을 주었을 때 그 조건에 만족할 때 수행되는 경우 또 거칠 때 수행되는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되는 이 두 가지를 다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참인과 if문 뒤에 바로 표시되는 이 명령문은 바로 조건을 만족하면 즉 참이면 실행이 되고요. 거짓일 때는 else라는 명령 뒤에 적혀있는 이 명령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if else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if 명령은 꼭 그 뒤에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괄호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조건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그 다음에 여기다 명령 주면 이 조건이 참일 때, 즉 참일 때 시행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미콜론 들어갑니다. else문 뒤에 적힌 거는 거짓일 때 수행되는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즉, 이 조건이 거짓이면 얘가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참이면 얘가 수행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if, else까지 이렇게 설명했죠. 뒤에 else문 뒤에는 if문을 자기 원하는 대로 if를 붙여도 되고 if, else를 붙여도 되고 계속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중첩 if 또는 nested if라고 합니다. 좀 지저분할 뿐이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딱 구분해 가지고요. else 붙었네. 요게 한 세트. 거기에 똑같은 한 세트가 또 들어가네. 이렇게 보십니다. 붙여준 겁니다. 붙여준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else가 이렇게 나오면 이 else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else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며.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가까이 있는 놈한테 붙습니다. 가까이 있는 놈. else를 위로 올라가다가 첫 번째 는 if문 겁니다. 무조건 else가 나오면 거기서 같이 가까이 있는 그 위로 올라서 처음에 나오는 if한테 연결이 됩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냥 if else라는 명령이 있다. if는 어떤 조건을 비교할 때 사용이 된다. 그 조건에 따라서 참일 때 수행할 명령, 거짓일 때 수행할 명령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if, 오케이. 예, if else 사용하기. if가 너무 쉬워서 바로 if else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조건문 연습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네요. 보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if는 지저분해.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네. 성적 등급 매기는 겁니다. 어떤 스코어, 프롬프트 썼네. 프롬프트 기억나죠? 사용자 입력을 받는 다이얼로그 창, 프롬프트. 이거 말고 컨펌과 얼러트가 있었죠. 컨펌은 확인, 참거짓 확인이 되죠. 버튼 2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얼러트는 확인이라 버튼 1개만 달려 있었죠. 맞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값을 입력하든 뭐든지 다 문자 처리됩니다. 1 집어넣어도 문자, ABC 집어넣어도 문자가 됩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수행이 돼서 여기서 입력받은 값을 이 스코어에 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코어는 문자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바꿔주는 passint라는 함수를 씁니다. 컬러링을 안 해놨네.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숫자인데
실제로는 문자로 처리가 됐다고 그랬죠. 그걸 숫자로 변환시키는 이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줍니다. 바꾸어서 스코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줍니다. 요 대입 연산자. 그리고 나서 문제 비교를 하죠. 그 점수가 스코어가 90 이상이냐, 이상 있죠. 크거나 같다. 또는 80 이상이냐인데, 80 이상, 90 미만, 그치. 80 이상이냐, 70 이상이냐를 물어보죠. 그래서 먼저 90보다 크니 물어본 거고요. 아니면, 그 80보다 크니 물어본 거고요. 아니면, 70보다 크니, 60보다 크니 물어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F 처리해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제일 복잡한 if입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씩 잘라서 봐도 돼요. 아니, 이걸 다 나누어주면 어떻게 되죠? else가 없으면? else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다 붙여 있어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else를 지워버려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거 그대로 돌려서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else만 지우는 겁니다. 요거 if는 놔두고요. 요 else만 이렇게 또 지우고서도 문법적으로 오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컴퓨터가 터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꼭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lse, if, else, else. 예, 확인해 보기 바라요. 지금 조건문 배우고 있습니다. if의 활용법. 예, 다음은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 이건 if 프로그램 변형이거든요. 이건 값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때 값에 따라. if문 같은 경우 아까 하나의 값에 대해서 90 이상일 때, 80 이상일 때, 70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봤었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값이 기준이 되는지 스위치에서 여기다 식이나 값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값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를 쭉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위의 조건은 하나도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무조건 이거. 위를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얘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스위치 케이스, 그 다음에 브레이크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네, 케이스에서 시작해서 브레이크를 끝납니다.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바로 밖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도 케이스란 말을 만나면 브레이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만나면 1, 2 갑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그러면 이 시계 값을 갖다가 얘랑 비교해 봅니다. 맞니? 아니야. 그러면 바로 1, 2 내려옵니다. 얘랑 같니? 아니야. 1, 2 내려옵니다. 얘랑 같니? 같아. 그러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에 바로 밑으로 튀어버립니다. 복잡해 보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샘플 드러났죠? 프루트라는 변수에 사과라고 문자 열을 저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물어봤습니다. 프로시라는 거에 바나나 들어있니? 아니. 그러면 다음을 내려옵니다. 그럼 사과 들어있니? 아니. 체리 들어있니? 아니. 그러면 디폴트를 만나서 팔지 않습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 사과 들어있었네. 다시 프루트라는 변수에 사과가 들어있으면 스위치 케이스를 만나서 그 변수 지정에서 프루트에 들어있는 값이 바나나니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연료옵니다. 그럼 그게 사과네. 그럼 여기서 오케이 참이면 요 명령이 수행이 됩니다. 그럼 프라이스에다 300을 집어넣고 그 다음 봤더니 브레이크가 나네. 브레이크를 만나면 얘는 밑에 거 다 수행되지 않고 바로 열리 내려갑니다. 조건이 쭉 열거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 맞은 순간에 그 뒤에 있는 명령을 수행을 해. 근데 브레이크가 있으면 작업은 스위치 밖으로 나가버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거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브레이크를 지운 다음에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창의적인 학생들의 도전 정신입니다. 자꾸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 호기심, 그걸 직접 해보는 실행력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이 사회에서 대우를 받죠. 이런 썰도 좀 풀면서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 부분의 또 다른 유형이거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하나의 식이나 변수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값을 물어볼 때 주로 씁니다.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 if는 건 바이 건으로 할 때 씁니다. 이렇게 되면 if문으로 쭉 다 적어도 되는 건데, if문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좀 간편하게 쓰려고 만든 명령입니다. 뭐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편하려고 게을러서 만든 명령이죠. 오케이?
여기서 스위치 케이스문인데 이 값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문의 값은 상수만 가능합니다. 1, 2.5, 서울, 2 이렇게 딱 고정된 것만 됩니다. 계산을 하는 거 안 됩니다. 변수 안 됩니다. true 변수 아닙니다. 이거는 고정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문에는 꼭 상수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식, 상수란 말 몰라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값만 되고요. 여기에 식이나 변수는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변수 안 됩니다. 비교 이거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a 더하기 3 이런 거 안 됩니다. 요거만 지켜주면 됩니다. if문에서는 됩니다. if는 변수 써도 되고요. 수식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스위치 케이스문 케이스에 들어가는 조건은 절대 상수만 고정된 값만 써야 됩니다. 변수, 수식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까다롭게 넣으면 어떡하죠? 안 쓰면 됩니다. if문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예, 앞에서도 언뜻 이야기는 이 브레이크문의 역할,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꼭 스위치 케이스는 브레이크 적어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만 브레이크를 생략하거든요. 맨 끝에도 마찬가지인데 안 써도 이건 상관없지만 습관적으로 꼭 적어줍시다. 알았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이 값을 CT에 집어넣고 스위치 케이스문 돌렸습니다. CT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값이 서울이냐? 예. 그러면 도큐멘트 라이트에서 서울이라는 걸 찍어주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바로 밑으로 빠집니다. 밑에 거 수행 안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바로 또 뉴욕이냐고 물어봐요. 아니라고 해도 바로 얘가 수행이 됩니다. 왜는요? 뭐 프롬 짠 사람이 그렇게 짠 건데 뭐 프롬 언어 개발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는 걸 도리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어떤 변수에 월요일이라고 들어가 있을 때 이럴 때 이거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다 정상 영업이라고 출력하고자 할 때 여기에 브레이크를 다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데이에 들어있는 값이 월이거나 화거나 수거나 목이거나 금일 때 다 이게 찍히는 거고요. 그리고 찍은 다음에 브레이크로 빠져버리죠. 그렇지 않고 여기 토가 들어가 있으면 월이니 no. 그리고 바로 브레이크로 와서 no 그럼 바로 다음 환이 아니 하고 톤이 그래버리면 토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요게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찍히고서 종료됩니다. 에이 쉽게 스위치 케이스문은 한 변수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조건을 만족해서 수행되는 명령문 뒤에 브레이크를 빼먹었을 경우는 그 다음 명령도 다 수행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잘 쓰지 않을 겁니다. 안 쓰는 건 아니고 쓰긴 써요. 근데 쓰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해볼 겁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쓸 거니까. 이런 특이한 경우를 활용하면 좋다. 그거 좀 보이려고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브레이크. 오케이. 브레이크.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내용,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한 거 샘플 들어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따라해 주기 바라고요. 이거 실행시키면 프롬프트 창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값을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귀찮게. 좀 더 배웠으면 내가 이것도 콤보 박스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지금 자바스크립트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력받아서 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을 출력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직접 돌려서 이런 거 나온 거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오케이? 예, 이제 조건문이 끝나고 이제 반복문 들어가겠습니다. 반복문.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 가장 흔하게 쓰는 명령입니다. 많이 쓴다가 아니라 꼭 들어간답니다. if문과 반복문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반복문은 크게 봐서 for문, while문, doWhile문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 for문을 배우고 이것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도 다 할 수 이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요 둘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while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제일 먼저 for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을 할 때 좀 지저분한 건 for하고 뒤에 괄호가 있는데 이 속에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좀 지저분한 요소인데 중요합니다. 실제는 문장이 3개라는 소리예요. 편하게 쓰려고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걸 초기문,
초기화시킨다. 두 번째는 조건문, 세 번째는 증감문 또는 반복하는 작업 이렇게 합니다. 처리된 순서는 포문을 딱 만나는 순간에 얘가 처리되고요. 얘를 비교해서 여기에 어떤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조건을 물어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 내용이 수행이 되고요. 여기 왔죠? 이 다음에 1, 2 가서 조건을 물어봅니다. 반복 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 조건을 물어봅니다. 숫자 적었죠? 지워줄게요.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 이거 많이 쓰이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포문의 속에는 포문 뒤에 괄호 속에는 세 가지 문장이 들어갑니다. 초기값, 조건, 증감치가 들어갑니다. 여기 초기문, 조건, 반복 후 작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겁니다. 처리된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2번, 1번 이렇게 됩니다. 얘는 한 번만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다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처리된 순서를 이해해야지 제대로 문서를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건은 처음에 한 번, 그리고 반복문이 끝났을 때 반복문 그냥 한번 돌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명령들은 위에서 아래로 한 번만 수행해 끝냈습니다. 이 포문은 반복이라고 그랬죠. 한 번에 끝나질 않습니다. 이 포문은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 끝납니다.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 진짜, 네.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 즉, 이 조건식이 중요한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계속 여기서 돌고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돈다. 여기 샘플 드러났네요. 영구도 국가에 출력하는 거야. 발에서 i에다 0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1번. 그리고 i가 10보다 작냐고 물어봤죠. 작죠. 그럼 얘 3번 얘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윤리갑니다. 그래서 i에다 1을 증가시켜. i가 0에서 1이 됐겠죠. 그리고 또 물어봐. i가 10보다 작아. 그럼 또 얘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돕니다.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원리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았어요? 몰랐을 텐데. 샘플로 또 살펴봅시다. 네.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여기서 없네 내용도 이게 답니다. 포 하나 들어갔는데 오케이 좋아. 포 명령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세 가지 하나, 둘, 셋 그리고 실행할 내용. 실행할 내용은 여러 줄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문을 딱 만난 순간에 n이라는 변수에다 2를 집어 넣고요. 그 값이 10보다 작은지 확인을 합니다. 작죠. 그러면 이 내용이 수행이 됩니다. 그럼 수행이 되고서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요걸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물어봅니다. 조건 1을 i 뿔뿔은 증감 연산자죠. i가 0인데 1인데 2가 됐잖아요. 2는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또 이게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1이 옵니다. 증감 3이 됐죠? 4가 됐죠? 5가 됐죠? 됐다고 치고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밑에 document write라는 거는 화면에다가 write n을 찍고 줄바꿈하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1 찍히고 2 찍히고 3 찍히고 4 찍히고 화면에 계속 출력이 돼 나갑니다. 돌리면 쫙 나가죠. 뭐 천천히 보이는 건 아니니까.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럴 때 쓰는 걸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1부터 10까지 찍으려면 도큐멘트 라이트를 10줄 적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과제 이렇게 되면 10줄 적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거를 약간 1부터 1000까지 찍어. 그럼 1000줄 적으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쫙 숫자 고치면 되죠. 몇 번 고쳐야 되죠? 1000번, 아니구나. 999번 고치면 됩니다. 10,000번까지 찍으라면 9999번 고치면 됩니다. 복사하기 컨트롤 V 9999번 누르고 숫자 9999번 고쳐야 됩니다.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프로그램 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써도 되지만 이걸 쓰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거든요. 진짜 만 개 컨트롤 V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구나. 그럼 이 숫자가 10을 만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내가 컨트롤 V 10,000번, 9999번 안 눌러도 되는 겁니다. 또 9999번 숫자 안 고쳐도 되는 겁니다. 좋은 거구나. 제일 중요하고 많이 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만 그러고요. 써보면 아주 편합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걸로 애들 골탕은 다 먹이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테이블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써봤더니 이게 좀 그래. 이거 앞에 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다 숫자가 왼쪽으로 맞춰서 보기가 좀 나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테두리를 둘러서 표랑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HTML 태그의 테이블 만드는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세 개 다. 단지 조건만 좀 바꿨거든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한 단계씩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표를 쓰기 위해서는 테이블 태그를 써야 되죠. 이거 두 개 썼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으면 줄을 만들고 칸을 만들어야 돼서 줄 만드는 명령, 칸 만드는 명령 썼습니다. 칸 닫아주고 줄 닫아주고 이렇게 되면 한 줄에 1 하고 줄 만들고 칸 만들고 칸 닫고 줄 닫고 해서 이거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뒤에 보더 1이란 말을 안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안 나오고요. 붙이면 이렇게 선이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표시됐는데 너무 좁아서 글씨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 뭐 빼본 것 같다. 여기 테이블에 위스를 갖다가 100픽셀로 맞춰주면 그럼 요 폭이 100픽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명 안 했는데 요것도 집어넣어 놨습니다. 요거 얼라인 센터. 얼라인이 뭐죠? 길거리 가다 보면 카센터에 보면 휠 얼라이먼트 해줍니다 라고 적혀진 데 있습니다. 이제 지나가다 보면 보기 바랍니다. 휠 얼라이먼트. 타이어 뱅크도 있더라고요. 타이어 관련된 걸 취급하는 모든 카센터에는 휠 얼라이먼트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얼라인먼트 저겁니다. 정렬, 오른쪽 맞출래, 왼쪽 맞출래, 가운데 맞출래. 그걸 얼라인이라고 합니다. 얼라인 센터, 뭐죠? 글씨를 가운데 맞춰줘. 그래서 모든 글씨가 가운데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레프트로도 한번 해보고 라이트로도 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앞에서 한번 했는데 테이블 과제를 매번 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샘플은 제시했지만. 그래서 한번 넣어본 거고요.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내용을 출력할 때 보면 또 HTML 문서의 나쁜 점이 정렬이 이쁘게 안 됩니다. 위치를 잡거나 이러는 건 되는데 이렇게 반복문을 수행해서 여러 개 찍을 때 자동 정렬이 안 되고요. 또 요즘에는 화면에 웹페이지와 웹 문서들 이쁘게 표시하고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 폰트를 사용하다 보면 글자 크기가 가로 세로 비율이 좀 그렇죠. 가로 세로 비율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볼 때 이쁘게 맞춰지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질적으로는 다 이렇게 테이블을 쓴다는 거죠. 테이블. 아니면 별도로 CSS에서 전체 폭을 다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 내에다가 테이블 요소를 삽입하게 되면은 뭐 이거보다 이렇게 나오면 보기 훨씬 좋다는 거죠. 뒤에 다시 한번 이거 실습할 겁니다. 진정한 테이블의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고요. 일반 반복문을 쓸 때 이런 식으로 HTML 태그 활용하는 것도 꼭 익혀두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다가 어렵다가 아니에요. 중요하다. 자주 쓸 거란 얘기예요. 앞에 거랑 유사한 건데 일반적으로 교재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권합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반복문 동일하게 썼습니다. 근데 테이블을 쓰진 않았고요. 스팬이라는 태그 써가지고 폰트 사이즈만 조절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10픽셀, 15픽셀, 20픽셀, 25, 30, 35로 진행이 됩니다. 왜 옆으로 갔지? BR 태그가 없죠. BR 태그가 없으니까 옆으로 계속 찍는 거죠. 계속.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문서를,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복문을 한번 쓰니까 실제로는 이거 나눠놔서 그래요. 여기 보면 스펙 요거 찍어준 거죠. 요거는 공통사항이니까 요까지가 공통이죠. 더 줄여도 됐는데 요까지가 공통사항이죠. 틀리는 거 10, 15, 20 요거잖아요. 요거 공통이잖아요. 쓸데없는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직접 작성해야 되는데 반복문을 쓰게 되면 요거 한 줄로 끝낼 수도 있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문은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한다. 근데 앞에 그 9구단이 1, 2, 3, 4가 더 유용하죠? 이런 거 안 써요. 폰트 직접 주지고 이런 짓 왜 해? 단지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거, 내용을 이렇게 똑같은 명령에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거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거 설명한 거죠. 오케이? 반복을 쓰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아까가 더 실감 나지 않아요? 1부터 만까지 찍어볼래가 더 실감 나는 표현이었죠. 내가 그렇다니까. 이게 현장감 있는 건데. 책에는 이렇게 쓸데없는 거 설명하니까. 두 번째 반복문, while문 설명해 보겠습니다. 포문은 간단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요 세 개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키포인트고요. 그것만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걸로 한 번 설명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연습도 할 겁니다.
while문, 포문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조건만 이용합니다. 조건만. while 조건. 이게 훨씬 쉽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요 괄호, 요 물결 괄호 있죠? 요 안에 있는 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계속 갔죠. 근데 절대 이 참이 안 고쳐지고 거짓이 안 되면 끝까지 돕니다. 안 빠져나옵니다. 문제가 되네. 예.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조심한다는 소리는 저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을 만족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i는 1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i를 증가시켜서 i가 10보다 크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알았죠?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while문은 뒤에 조건식만 넣는다. 조건이 만족하면, 즉 참이면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한. 얘도 한 번 돌고 끝나게 여기서 만나서 다시 올라와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한지 확인하고 또 올라와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속 조건이 만족하면 계속 돌고 있습니다. if문은, 포문도 만족할 때 도는 거, while문도 만족할 때 도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서 만족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포문도 처음에 초기 넣는데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사항, 반복문 안에서 꼭 그 반복문의 조건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거짓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끝나질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딴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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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데. 그래도 지루하지 않잖아. 오케이. 그 다음 한번 요 예제들 한번 살펴볼까요? while, do while도 비슷한데 while만 이해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 while문으로 0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그 1, 2, 3, 4보다 조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입력을 받네. 여기 보면 프롬프트 써서 입력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왔으면 그 값으로 수행을 하는데 요거죠. 들어온 값을 n에다 저장했습니다. 파서 인트는 n의 값을 계산이 가능한 숫자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시스템에서 주는 겁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구분이 됩니다. 대문자인과 소문자에는 다른 겁니다. 썸도 있고요. 그래서 물어보네요. n에 0 놓고 썸에도 0이 들어있습니다. while 반복문이네. n이 대문자 n이 소문자 n보다 작냐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25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작지 n은 0이니까 그럼 밑에 거 수행해. 썸에다가 n을 더해주고요. 이거는 썸 합 서메이션 얘기죠. 썸 왜 이래 마우스로 하니까 좀 그러네. 더하기 n이란 소리입니다. n의 값을 이거 누적시킨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n을 1 증가시킨 다음에 또 올라가서 물어보죠. n은 이제 1이 됐죠. 1이면 25보다 작니? 작지. 그럼 또 내려와서 2를 또 더해주고요. n은 2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죠. 2가 됐는데 25보다 작니? 작지. 그럼 내려와서 누적시키고 또 증가시키면 3이 됐죠. 올라가서 물어보면 3은 25보다 작니? 작지. 이런 식으로 해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어디까지 가죠? 25까지 계속 썸이라는 곳에 이 작업을 반복 수행을 합니다. 즉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해서 더하기 25까지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다 된 다음에 즉 이 조건이 위배되죠. n이 25인데 누적됐어요. 그 다음 돌아와서 n이 26이 됐거든요. 그때 올라가서 물어보죠. 26은 25보다 작니? 아니요. 그때 빠져서 1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이 수행되죠. 도큐멘트 0부터 n까지 합은 얼마? 이거 지킨다는 거죠. 예, 어떻게 수행되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떠들었듯이. 그 다음에 이런 거구나. 지금 while문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조건에 만족이 되면 무조건 반복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꼭 속에서 조건을 위배하는 거짓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맨 마지막 거 do while문 한번 보겠습니다. do while은 while과 동일합니다. 단지 조건을 물어보는 시점이 while은 조건문이 앞에 나왔죠. 물어보고 만족하면 수행이 됩니다. 근데 do while은 조건문이 위에 없고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행하고 물어봅니다. 적어도 한번 수행이 된다는 거죠. 쓸 일 없습니다. 알고는 있으면 좋죠. 조건지로 당연히 나중에 물어보겠지.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또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갑니다.
while문 뒤에는 세미콜론 안 들어갑니다. 또 조심해서 해야 될 거,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포문 쓰고 여기다가, 아, 맞아. 명령제는 세미콜론 붙이랬지. 여기다 세미콜론 붙여요. if, 예, A는 B보다 크다 하고, 또 습관적으로 여기다 세미콜론 붙여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쓰요. 에러 안 나요. 맞는 거예요. 오류 못 잡습니다. 세미콜론은 여기 붙이는 거 아니고요. 여기도 붙이는 거 아니고요. 여기도 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아까 설명 안 한 것 같아요. 포문에 보면 여기 세미콜론, 여기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없습니다. 바깥쪽에도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세미콜론이 2개밖에 안 들어가요. 오케이? 그리고 두 while문 뒤엔 세미콜론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에러 나니까. 에러 난다서 실행이 안 됩니다. 오케이? 두 while문 사용법을 살펴볼까요? 예, 요건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얘가 별로 안 좋다. 예, 좋은 얘가 아닙니다. 아, 이거의 기능, 이게 뭐죠? 적어도 한 번이 수행이 된다잖아. 예, 그러니까, 한 번만 수행된 경우를 골라서 놓야지, 이 예제 좋은 예제 아니다. 하여간 돌려보기 바랍니다. 예, 두 Y과 Y의 차이점 이해해 주고요. 기회 되면 요거에 맞는 예제를 제시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폼이나 Y문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요. 교양 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까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뭐. 알면 좋은 거고. 오케이? while, do while 조건문이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건에 만족할 때 수행하느냐 아니면 한 번 수행하고 조건을 확인하느냐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 앞에서 브레이크문을 한번 설명을 가볍게 했습니다. 컨티뉴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브레이크문은 if문이나 반복문 다 쓰입니다. 그죠? 컨티뉴문은 보통 그렇죠. 보통 반복문에 쓰입니다. 컨티뉴 계속해 이거잖아요. 네. 브레이크를 문을 만나게 되면 반복문에서도 브레이크를 if문에서 아까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봤었죠. 네. 포문에서 브레이크 만나게 되면 바로 포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또 포문 속에 while문이 있는 경우 이중이네. 예, 요거 있고 이게 또 이런 거 중첩 중첩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도 이걸 만나면 요 속에 있는 거 빠져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지금 수행되는 반복문 밖으로 보내는 게 지금 수행되는 스위치 케이스문 밖으로 보내는 게 바로 브레이크 명령입니다. 오케이? 브레이크 무조건 밖으로 완전 바깥이 아니고 지금 수행된 명령어 바깥이라는 소리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그거 바깥, 포문이면 그 포문 바깥, while문 바깥. 포문 속에 포문이 또 들어있었을 경우 안쪽에 있는 포문에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하나만 빠져나갑니다. 전체가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설명해야 되나? 해야죠. 이것도 포문, 얘도 포문이에요. 이럴 때 브레이크문이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윤리 빠진다는 거예요. 윤리 요거. 바깥 포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완전히 밖으로 안 갑니다. 그거만 기억해주면 돼요. 컨티뉴문은 계속해잖아요. 이거는 보통은 브레이크는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반복문 처음으로 갑니다. 반복문 처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반복문의 처음. 내가 현재 속해 있는 반복문의 처음.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 만나면 바로 여기 반복구조 증감식 쪽으로 가고요. while문에서 만나게 되면 바로 조건문으로 가고 두 while문 만나서 컨티뉴 만나면 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 내용 수행 안 됩니다. 보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구나. 좀 공부할 필요 없네. 그렇죠. 그렇지만 컨티뉴문을 흔하게 쓰진 않습니다. 좀 까다로운 조건이고 조건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이런 거 많이 쓰이는데 컨티뉴문과 브레이크문의 차이는 알고 있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문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컨티뉴문 다음 단계 반복을 진행한다. 다음 반복으로 점프한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명령어 되게 많이 가리키는 겁니다. 되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명령어 다 가리켰습니다. 명령어라는 게 프로그램 짤 때 보면은 입력, 출력, 그다음 비교, 그리고 비교, 반복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산이죠. 우리 오늘 수식 배웠죠. 반복, 비교 배웠죠. 반복 배웠죠. 다 배운 겁니다. 무슨 프로그램 언어를 3시간에 끝내. 지금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가 힘든 게 아니라 그걸로 짜집기, 짜 맞추는 게 힘든 겁니다. 이걸 3시간에 끝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야 우리 배운 시간 너무 부족해 이래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어떻게 짜집기 하는지 그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직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하진 않거든요. 우리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는 거죠.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또 학기 말 되면 또 다 시켜요. 이상한 거 줘요. 그런 거 알죠? 예, 브레이크문을 사용한 예 여기 들어놨습니다. 브레이크문을 만난 순간에는 무조건 반복문을 빠져나간다는데 이 반복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걸 만나면 여기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만 이해하고 보면은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맞나? 맞을 겁니다. 돌려보라는 소리예요. 입 벌리고 있으면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나는 밥상 차리는 것까지 또는 반찬이 어느 냉장고 어느 칸에 있는지 알려주는 데까지가 내 역할입니다. 단지 뭐 냉장고 속에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지 못하는 건지 정도 구분해 줄 거거든요. 또 먹지 말아야 될 거 맛없는 것도 골라줍니다. 이거 맛없으니까 먹지 마. BT 연산 맛없어 하지 마. 아까 얘기했죠. 스위치 케이스 몰라 사람에 따라 좀 틀린데 뭐 네 취향에 따라 쓰고 싶으면 써 이렇게 얘기했죠. 와일문 두 와일문 썼죠. 포문으로 다 돼. 포문 맛있는 거야. 와일문도 먹을 만하네. 근데 두 와일 먹을 거 없을 때 먹어. 이거 별로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레이크문도 그거에 비슷하게 어떻게 동작할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아닌가? 예. 한번 꼭 브레이크문 동작시켜보고 어떤 순서로 어디가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제 컨티뉴 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주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제시된 거 한번 볼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만 더하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예, 보니까 폼은 썼습니다. 폼은 아주 컨티뉴 연습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폼은 n은 1부터 10까지 변하도록 했고요. 그 값을 갖다가 3% 3을 n% 3 했습니다. 즉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이 1이 아니면 0이나 2가 나오면 어떤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 2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인 것만 찍고 즉 0이고 2인 것 빼라는 소리거든요. 어떤 조건을 줄 때는 경우의 수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렇게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가능하면은 경우의 수가 적은 거를 선택해서 식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1이 아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만 더해라 할 때 1인 경우만 찾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더 낫는데? 1인 것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거 억지로 지금 컨티뉴를 공부하려고 집어넣은 예제입니다. 또는 0과 2인 거는 스킵시켜 이럴 수도 있다. 즉 다음으로 넘어가 패스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제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머지 값이 1이 아니면 컨티뉴를 해라. 즉 다음으로 넘어가서 윤리 와서 n1 증가시키고 조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수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n을 3으로 넣은 나머지가 1이면 얘하고 얘 실행시켜라 그 소리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데? 나라면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훨씬 편하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왜? 컨티뉴문 한번 써보려고. 컨티뉴문 한번 써보려고 그런 겁니다. 예, 이 정도로 흔하게 쓰이지 않는 명령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억지로 만든 문제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나 실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명령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예, 그런 점 염두에 두고요. 컨티뉴 명령이 무엇인지만 잘 알아주기 바랍니다. 즉 이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만 쭉 찍어봐라는데 그럼 1, 4, 7, 10, 네, 10도 하면서 10은 아니지 않나? 10도 해당이 돼. 10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3은 목은 3이고 나머지 1이네. 그래서 147, 147, 10이 찍히는 거 맞구나. 그리고 합을 구하는 방법. 요런 표현도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은데 억지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좋은 문제 아닙니다. 에이씨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컨티뉴 명령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반복문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흔하고 자주 쓰이는 명령들이거든요. 특히 폼은 잊으면 안 됩니다. 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명령들은 흔하게 쓰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정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밖의 것들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스위치 케이스문 쓸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조건문에 들어갔던 거죠. if else,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할 때 브레이크 많이 썼죠. 그 밖에는 흔하게 쓰진 않습니다. 물론 사람 습관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요. 그리고 컨티뉴문은 진짜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전공자들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컨티뉴문 써본 적 있냐고. 아, 다 집에 있구나. 예, 컨티뉴문 쓰는 프로그램까지 짜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게 쓰는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while문하고 do while문의 차이점도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요 조건. 이 조건이 나오고 처리를 하느냐, 처리를 하고 조건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그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일단 반복문 포 사용법은 제일 중요합니다. 포문은 중요한 게 요 속에 들어가는 명령이 세 건이 들어갑니다. 초기값, 조건, 그 다음 증감치, 반환되고 나서 수행되는 명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문장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 줄 반환 후, 또 조건, 난 증감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반환 후 수행되는 명령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세미콜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꼭 신경 써주기 바라고요. 아, 여기서 또 틀렸네. 잘 쓰진 않지만 여기 do while문 맨 뒤에는 세미콜론 들어가야 됩니다. 아, 역시 나도 사람이라 그거만 잘 기억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폼은 명령이 두 개 들어가 초기치, 조건, 증감치 이렇게 돼 있어요. 처리된 순서는 초기치 수행되고 조건 확인한 다음에 반복문 수행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반복 후 수행된 명령, 증감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걸 증가시킨 후 조건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족하는지 확인해요. 만족하면 반복문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모든 반복문은 다 조건을 만족할 때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구나. 만족할 때만 수행이 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반복문. 조건문에서는 만족할 때, 즉 참일 때와 거짓일 때를 선택해서 다 지정을 해주지만 반복문은 무조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수행이 된다. 오케이? 예, 지금 동일한 반복문 연습시키는 겁니다. 포문으로 작성한 경우, while문으로 작성한 경우, do while문을 쓴 경우 동일한 내용. 뭐죠? 1부터 10까지 출력하기 문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거 있나? 아, 요거 초기치가 윤리가 있네. 증감치가 요 밑으로 들어가네. 예,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do while로 갈 때는 요 while 조건이 밑으로 들어갔네. 그리고 어디서부터 반복이 시작인지 모르니까 시작하는 분에 do라는 명령을 쓴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반복문의 차이점 잘 이해하고요. 자기 편하게 쓰면 됩니다. 우리가 편한 거는 선택의 여지, 선택의 갈등에 우리를 몰아넣으면 안 되죠. 추천했습니다. 포문 한번 밀어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중요한 거는 앞에 초기치, 조건, 증감치 요거만 잘 기억해 주고요. 여기 세미콜론 안 들어갑니다. 여기 오케이? 여기는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흔하지 않은 거 이거 몰라도 되겠죠?